다음에 소화관 부위별 초음파 스펙맵에 대해서 상부와 하부로 나뉘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화관 초음파 필수 영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어펜디사이티스 초음파 증례에 대해서 그 중수염의 초음파 소견의 일반적인 특징과 증례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소화관 초음파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그 소화관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그 정상 소화관 같은 경우에 공기와 내용물로 인해서 초음파 관찰이 쉽지가 않은 그런 특징이 있고, 특히 소화관은 공막에 고정된 부위와 고정되지 않은 부위가 나뉘어 있는데, 고정된 부위를 기준으로 소화관을 추적 스캔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화관에 이상이 있어서 내각 확장, 벽 이상, 장관 주위 변화 등이 생기는 경우에 오히려 정상 소화관보다는 관찰이 더 쉬워지고, 정상 초음파 소견과 병변 소견을 비교해서 신체의 지체와 소견과 결부시켜서 진단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장과 대장 같은 경우에는 그 윤상주름과 그 다음에 하우스트라로 구분되며 소장이 더 움직임이 더 활발한 것으로, 그래서 소장과 대장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 초음파보다는 개인을 조금 더 낮춰서 그 장벽을 관찰을 해야겠고, 그다음 그 저주파 컨벡스 프로브를 사용해서 소화관의 전체적인 구조를 먼저 파악을 하고, 깊은 부위의 병변 같은 경우에도 컨벡스 프로브를 이용해서 관찰을 하게 되며, 리니어 프로브를 이용해서는 그 해당 병변 부위의 상세한 관찰과 소화관벽의 구조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모닉 영상을 활용하게 되면 가스에 의한 허상을 감소시킬 수가 있고, 가능하면 확대 영상으로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소화관을 따라서 연속적으로 관찰을 하며 소화관의 장축 방향, 단축 방향으로 관찰을 하게 되고, 병변을 발견하실 경우에는 다른 간 초음파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그 두 가지 방향 이상에서 사진을 남겨야 되고, 그 다음에 도플러 초음파 등을 추가적으로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전진적 압박법입니다. 소화관 내에는 이제 가스가 있어서 가스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런 것들 최소화하기 위해서 프로브로 폭벽을 압박을 해서 가스를 이제 옆으로 밀어내어서 프로브와 관찰하고자 하는 장기를, 표적 장기를 거리를 단축시켜서 그 선명한 현상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과 이 글을 보시면은 점진적 압박법을 하는 경우에 훨씬 더 좋은 뷰를 얻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특히 이런 테크닉은 중수를 관찰할 때 압박하기 전에 비해서 압박하고 나서부터 이제 가스에 의한 허상을 줄일 수가 있고 더 좋은 영상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전진적 압박법 같은 경우에는 마른 체형에서는 약하게 압박을 하고 비만 체형에서는 강하게 압박을 하는 식으로 압력 조절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체위 변환입니다. 소화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고정되어 있는 장기가 있고 고정되어 있지 않는 장기가 있어서, 고정되어 있지 않는 장기 같은 경우에는 체위 변환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가스도 같이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체위 변환을 잘 이용하면 가스 때문에 잘 보이지 않던 그런 부분도 이제 가스를 이동시키고 장을 움직이고 나서 더 쉽게 스캔 영상을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중수를 관찰할 때 처음에 수파인 포지션에서는 관찰되지 않던 중수가 그 레프트 데쿠비터스 포지션으로 체위 변환을 하고 나서는 잘 관찰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음수법입니다. 주로 위를 관찰할 때 쓰게 되고, 그 공기를 제거한 물을 400에서 500cc 정도 섭취하게 한 후에 관찰하게 되면 위 내의 가스가 감소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들어간 물이 소닉 윈도우가 되어서 위벽의 구조를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을 보시면 원래 그 물을 먹이기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그 영상에서 물을 먹고 나서 이렇게 가스테릭 얼서가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소화관의 5층 구조입니다. 위 같은 경우에는 위뿐만 아니라 모든 그 소화관 같은 경우에는 대개 5가지 층으로 구분되는데, 첫 번째 층은 이제 무포사, 그 다음에 두 번째 층은 전막 근층, 그리고 세 번째 층은 전막 하층, 그 다음에 네 번째 층은 우유 근층,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층은 세로사 장막층으로 되고, 이제 보이는 A4로는 이제 흰색, 검은색, 흰색, 검은색, 흰색으로 구별이 되게 됩니다. 이 머슬로 구성된 층이 조금 하이포에코엑하게 관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 소화관의 벽 두께를 알고 있으시면 이제 그 초음파를 함에 있어서 이상이 있는지들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에스파거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5mm, 그리고 스토막 같은 경우에는 바디에는 3에서 5mm, 그리고 파이롤 링 부분에서는 8mm까지 정상으로 보고, 이제 8mm 이상일 경우에는 비호가 되어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소장과 대장은 1에서 3mm 정도고 4mm 이상일 경우에는 비호하게
비유하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펜딕스 같은 경우에는 정상 2mm 정도의 벽인데 4mm 이상일 경우에는 비유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부위별 초음파 스캔법입니다. 제가 이제 소화관 초음파를 실제로 많이 해보진 않아서 이게 경험이 많이 부족한데 그 기중에 나와 있는 그 이제 김대현 원장님이 쓰신 소화관 초음파 진단학 책, 그다음에 이민혁 김일봉 원장님이 쓰신 착하게 설명해 주신 초음파 1번, 그리고 그 대한의학에서 권장된 초보자를 위한 초음파 첫걸음, 이런 책 3권을 제가 참고해서 스캔법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약간 리뷰한다는 식으로 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부 소화관 초음파 스캔법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 장기들을 지금 스캔을 하게 되고, 먼저 이제 경부 10도를 먼저 보게 되는데, 경부 10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들 잘 아시다시피 갑상선 초음파에서 좌측 갑상선의 후방에서 경부 6도를 관찰할 수가 있고, 이게 이제 갑상선 결절과 혼동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텐데, 그 이제 팽스킨 시에는 갑상선 자엽의 후방에 꼬리 모양의 구조로 관찰되는 경부 10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강의 내용물 때문에 지저분하게 보일 때가 많고, 이제 이 상태에서 프로브를 돌려가지고 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을 해서 이제 종단 스캔을 하게 되고, 종단 스캔을 하게 되면은 이제 10도 본연의 긴 관관 구조를 잘 관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자에게 침을 삼키게 되면 이제 그 플루이드와 그다음 에어가 넘어가는 것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복부 식도입니다. 식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장이나 폐로 가려져 있는 장기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부분을 관찰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초음파로, 그래서 이제 복부를 바로 확인하게 되는데, 심와부에서 환자에게 심호흡을 시키면서 이제 심장이 보일 때까지 그 프로브를 비스듬하게 간 자엽을 음향창으로 사용해서 종 스캔을 하게 되면 간 자엽과 복부 대동맥 사이로 보이는 그 타원형의 그 복부 식도가 관찰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브를 반시계 방향으로 약간 회전을 하게 되면 횡격막의 식도 열궁에서 그 간자엽과 간자엽의 후방과 대동맥의 그 횡단면 사이로 주행하는 복부 식도의 종단면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이어서 이제 이어질 부분이 카디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기정시형 캔서의 경우에는 그 내시경 검사에서도 이제 캔서를 놓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위를 초음파로 잘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 분문부입니다. 이 위 분문부에서는 아까 방금 직전에 요 복부 식도에서 이어지는 그 부위로 약간 이렇게 새 뿌리처럼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비크 사인으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당 부위를 관찰하게 되고, 이제 심하고 횡스캔의 경우에는 식도 하부와 연속되는 그 분문부의 횡단면을 관찰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체부입니다. 그 심와부 자늑궁화 스캔을 하면 그 분문부에서 간자엽의 후방으로 위체부 상부가 타원형으로 관찰되고, 프로브를 종스캔으로 이제 심화부 쪽으로 이동을 시키면서 위체부의 중부와 하부를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이후 이제 프로브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시키면 위체부가 장축으로 이렇게 보이게 되고, 위체부 상부 같은 경우에는 좀 에어가 많아서 실제로는 좀 펀더스 쪽은 관찰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적절한 압박법과 음수법을 사용하면은 비교적 선명한 영상을 얻을 수가 있게 되고, 또한 심하부 종단 스캔 시 복부 식도와 위정전부가 같이 이렇게 단면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래서 그것을 두 개를 이어서 이제 스캔하듯이 하면은 이제 좋은 영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위저부입니다. 자늑관 스캔에서 비장을 음향창으로 하면은 이제 그 위저부가 망고 형태로 관찰되긴 하고, 사실은 이 부분은 조금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서 사실 관찰이 어렵긴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위저부 그에 가스가 많은 경우 있어서 이제 그걸 사실 병변을 판단하기 어렵지만 환자에게 배를 불러가게 한다든지 하면서 좀 더 관찰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로 내려와서 위 각부, 그다음 위 하체부입니다. 위 상체부를 관찰한 후에 종 스캔을 하면서 상복부로 미끄러지듯이 이동시키면은 타원형의 이제 하체부를 관찰할 수 있고, 이후 프로브를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하면은 큰 내강의 위 하체부와 내강이 좁아지는 위각부를 연속적으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위 정전부입니다. 상복부 종 스캔에서 간 자엽의 후방과 그 SMV의 장축상이 관찰되는 췌장의 경부와 부부의 전방으로 타원형의
위정전부 횡단변이 나타나게 됐고, 이때 프로브의 가까운 전방이 이제 전벽, 그다음에 후벽, 그다음에 이쪽이 좌측이 대만, 그리고 그 간접이 다 있는 이쪽이 우측 소난이 됩니다. 그리고 프로브를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을 하면은 위 정전부의 종단상이 길쭉하게 관찰되는데, 이를 이제 글로브 핑거 어피어런스라고 하고, 어피어런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프로브를 좌측 아래로 이동하면 유무부를 지나서 그 12장 9부로 이행하는 영상을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유무부 종 횡단병입니다. 전정부의 종 스캔에서 프로브를 반시계 방향으로 30 정도 회전을 하면 유무부의 종단면을 관찰할 수가 있고, 이후 프로브를 한자의 우측으로 계속 이동시키면 저해포의 그 보유근측이 두꺼워지고 내각이 감소되는 부위가 나타나는데 바로 이 부위가 유무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연동운동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직경이 계속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음수법을 사용할 경우에 그 라이트 데쿠비터스 포지션으로 관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잘 관찰을 해야 되는 경우가 이제 시세나나 이제 유아기 초기에 이제 하이퍼트로픽 파이로릭 스테로시스가 제법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그 아이에서 그 초음파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위를 이제 초음파 스캔을 해서 유무부의 근육축 두께가 4mm 이상이거나 또는 유무부의 그 장축 길이가 14mm 이상의 경우에 확진하게 되고, 어떤 타겟 사이즈 이런 것들이 관찰되면은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걸 알고 있고, 치료는 수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찰하기 위해서 특별한 조치치가 없이도 관찰이 가능하긴 한데, 만약에 상세하게 관찰할 경우에는 설탕물 등을 이제 분유병으로 먹인 다음에 검사를 진행하면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12장 9부입니다. 이 유문부의 횡단면을 관찰한 후에 프로브를 반시계 방향으로 약 30도 회전시키면은 유문윤 후의 측으로 12장 9부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의 가스 운영과 연동 운동으로 인해서 모양이 일정하진 않고, 또한 우늦게 스캔해서 간 우역과 담낭을 음향창으로 사용해서 담낭 경부의 내측으로 구부의 횡단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양이 좀 많아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12장 2부 같은 경우에는 무장복부 행 스캔에서 체장 두부의 외측으로 관찰이 되고, 우측 늑간 스캔에서는 담낭의 후방에 12장 2부의 횡단면이 관찰됩니다. 횡단면을 관찰한 후에 프로브를 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을 하고, 체장 두부를 C자 모양으로 에어싸는 12장 2부의 종단면을 관찰할 수가 있고, 있으나 근데 정상에서는 허탈이 되어서 관찰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환의 빈도가 비교적 낮은 부위이긴 하나 꼼꼼하게 관찰함으로 인해서 바터 빙배부나 채도부 끝부분에 그런 병변을 확인할 때 감별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2장 3부입니다. 12장 3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복부 종 스캔에서 복부 대동맥과 SMA 사이로 횡단상이 관찰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횡단상을 관찰한 후에 프로브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 복부 대동맥과 SMA 사이로 유행하는 12장 3부가 관찰되지만, 정상에서는 이제 허탈되어 있어서 관찰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위에서는 이제 SMA 신드롬이라 해가지고 15세에서 30세 비교적 젊은 마른 여자분들에서 나타나는 그런 병변들이 혹시 이 부분이 너무 좁아져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CT 검사를 하기 전에 먼저 확인을 하는 용도로 사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하부 초음파 스캔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제주놈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터미널 1, 2, I11부, 어펜딕스, 식품, 어센딩 콜론, 그 다음 TC, 디센딩 콜론, 시그모이드, 렉턴까지 거쳐서 관찰하게 됩니다. 소장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그 길이가 방대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잔디를 깎듯이 이런 식으로 관찰을 하게 되고, 소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벽 비유가 있거나 종괴가 있는 경우에 분변을 비교적 관찰하기 쉽게 됩니다. 그리고 제주놈 같은 경우에는 전체 소장의 한 5분의 2, 40% 정도를 차지하는 장기로 주로 좌상복부에 위치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배꼽 주위까지 위치하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제주돔 같은 경우에는 3에서 5mm 간격의 작은 톱니바퀴 모양의 이제 윤상 주름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깊이와 일리움과 비교했을 때 깊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돔은 식후가 아니면 거의 비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도 공장이기 때문에 이제 정상 상태에는 잘 보이지 않고, 장폐색시나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액체 저류가 동반되고 확장이 되면서 이제 비교적 뚜렷하게 관찰되게 되는데, 이를 이제 키보드 사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주돔 같은 경우에는 분당 14회 정도로 연동 운동을 계속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제주돔을 관찰하는데
구분하는 데 있어서 다른 장기와 구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전 같은 경우에 일리움 같은 경우에는 소장의 한 60% 정도를 차지하며 주로 우하복부에서 일리악 안털이 전방으로 원통형으로 보이고 IC 밸브로 연결됩니다. 제주놈에 비해서 윤상주름이 거의 없고 연동 운동도 분당 7회 정도로 그 움직임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주놈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놈에서 일리움으로 갈수록 그 다음에 그 내강의 내용물이 조금씩 늘어나고 벽 높이가 낮아지고 벽의 밀도도 떨어지게 됩니다. 카메라 일리움의 경우에는 림포이드 폴리클에 의해서 점막 하층이 두껍게 되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한 표입니다. 다음은 헤맹도 스캔입니다. 헤맹도 스캔 같은 경우에 IC 밸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렇게 버섯 모양의 이런 버섯 간과 그다음 버섯대로 이루어진 이런 그 종간상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횡단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더블 타겟 사이처럼 이렇게 관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스캔 같은 경우에는 중심 형태를 보이는데 IC 밸브와 그 가스로 인해서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염증이 있거나 부종이 있는 경우에는 비교적 관찰이 잘 됐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충수 초음파 스캔법입니다. 충수 초음파를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컨벡스 프로브를 사용해서 먼저 전체적인 윤곽을 확인해야 하는데 보통은 이제 어세틱 폴론을 타고 내려와서 그 IC 밸브를 확인하고 그다음 식품을 확인한 상태에서 이제 그 기시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아스 머슬과 라이트 소아스 머슬과 그 다음에 터미널 일류 그 사이로 빠지는 어펜딕스를 찾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 해당 부위를 찾은 다음에 이제 리니어 프로브로 바꾸게 되고 리니어 프로브를 찾은 다음에 찾게 되는데 이제 워낙 이제 충수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그 좀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이제 다음에서 설명할 이 위치에 따른 50도에 따라서 총 5가지 타입으로 나누는 충수가 총 5가지 타입으로 나뉘기 때문에 또 다른 이제 그 뒤로 리트로 시켈 타입의 그 충수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한 그런 충수 스캔법으로는 관찰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부위별 그 리트로 일리알 타입 같은 경우에는 먼저 어떻게 스캔을 하냐면 맹장 부위에서 우하복부로 종 스캔을 하고 이제 내축으로 탐축자를 이동시키면서 카메라 일륨의 후방 그리고 라이트 소아스 머슬의 전방에 타원형의 충수 횡단맥이 관찰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서버시칼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밑으로 빠지는 식이기 때문에 밑으로 빠지면서 이제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리트로 시칼 타입 같은 경우에는 요 식품의 뒤쪽으로 있기 때문에 이 식품에 있는 에어나 이런 분변으로 인해서 관찰이 어렵기 때문에 포지션을 레프트 데쿠비트스로 바꾼 상태에서 그 후측방에서 접근을 해가지고 확인을 해야지 비교적 관찰이 용이하게 됩니다. 다음은 상행결장 스캔입니다. 상행결장 스캔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상행결장을 찾은 다음에 횡단상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하나의 그런 구조물이 보이게 되고 이거를 이제 종단으로 올리게 되면은 여러 개의 이런 구름 모양 같은 이런 구조물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데 정상 결장의 초음파 검사에서 결장의 전벽은 관찰이 되지만 그 내각의 가스로 인해서 후방 쪽은 관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만약에 병변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좀 비교적 찾기 쉽게 되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어세틱 콜론을 찾은 다음에는 이제 위로 올라가서 이제 헤파틱 플레스까지 올라가면서 그 병변이 있는지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만약에 이제 대장 내시경을 좀 많이 하시는데 대장 내시경을 해서 이제 전천치 약물을 먹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상행결장이 더 잘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횡행결장입니다. 상공부 종스캔에서 이제 간자역 하방의 위점유부를 관찰을 하고 그 하방에 보이는 가스상의 강강 구조물이 횡행결장의 횡단면이 됩니다. 아까 같이 이제 어세틱 콜론에서 이어서 쭉 올라와가지고 이제 90도를 틀어가지고 이제 향하는 경우에도 찾을 수 있지만 만약에 트랜스버스 콜론을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제 먼저 위 전정부 안트럼을 찾은 다음에 거기서 이제 아래로 쭉 내려오면서 트랜스버스 같은 경우에는 고정되어 있는 장기가 아니다 보니까 배꼽까지 또는 이제 심한 경우는 pelvik까지 내려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려가면서 이런 하우스 터널을 찾아가지고 이제 TC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찾게 되면은 이제 트레이싱을 하면서 계속 부위를 찾게 되고
혹시 이상이 있는지. 대부분 정상일 경우에는 그냥 그 전벽밖에 보이지 않겠지만 만약에 캔서라든지 다른 뭐 물 같은 게 차 있거나 이러면은 좀 더 관찰하기 쉽게 됩니다. 그래서 트레이싱을 하면서 관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행 결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행행 결장 트랜스버스에서 쭉 이어지면서 다시 이제 왼쪽 아래로 향하면서 관찰을 하게 되고, 이 상행 결장에 비해서 하행 결장이 좀 더 후측으로 있기 때문에 좀 더 옆구리 뒤쪽으로 해서 스캔을 하는 것이 관찰하기 용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행 결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각이 비어 있는 경우가 많으면서 배변 후에 관찰이 잘 되기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배변을 하고 나서 리니어 프로브로 관찰을 하는 경우에 체형 구조를 좀 더 잘 관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S상 결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너무 주행이 복잡하기 때문에 트레이싱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며, 다만 이쪽에서는 이제 개양성 대장염이나 대장암 같은 게 많으므로 주의 깊게 관찰을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이 부분을 관찰하면 이제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렉탈 스캔입니다. 렉탈 같은 경우는 일단은 방광을 윈도우로 하기 때문에 소변을 채워가지고 검사를 하게 되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립선을 다음에 이제 그 렉텀이 나오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유테러스 다음에 렉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브를 90도 돌려가지고 롱지투디널 뷰를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소화관 초음파의 스크리닝 총 15상에서 이제 김웅 원장의 책에서 제가 이걸 가져와서 붙여봤습니다.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은 이제 필수 영상입니다. 한국 초음파학회 이제 중수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수 영상이 5개가 있는데 5개 다 찍는 건 아니고, 만약에 중수를 못 찾은 경우에는 1번, 2번, 4번, 5번 영상을 남기게 되고, 찾은 경우에는 1번, 2번, 4번, 5번을 남기게 되고, 만약에 중수를 찾지 못한 경우는 1번, 2번 그리고 기시부를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영상을 남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장, 대장, 초음파 급여 필수 영상 같은 경우에 6장이 있는데, 이렇게 우상복 스캔, 우하복 스캔, 해면파 스캔, 그 다음에 SMV를 포함한 장갑맥, 그 다음에 자산부 스캔, 자하부 스캔을 하게 되고, 소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문부 사진을 이제 종산상, 행강상 해가지고 총 8장을 찍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중수염의 초음파 증례입니다. 중수염의 초음파 먼저 이제 특징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수염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이제 이 중수의 최대 저도 직경의 증가가 특징적이고, 만약에 중수염이 발생을 하면 중수전벽의 장마층에서 거리가 원래 이게 노말이 6mm 이내인데 이게 이제 6mm보다 더 커지게 되면은 이제 이상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 경우 압박을 해도 6mm보다 더 줄어들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벽 두께의 증가입니다. 아까 정상이 2mm 정도라고 했는데 그 3mm 이상으로 두꺼워지면 이제 중수염에 합당한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점막 하층의 소실입니다. 만약에 염증 반응이 점막 하층까지 진행이 돼가지고 이제 개양하고 개사가 오게 되면은 OF의 점막 하층이 이제 구조가 부분적으로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천공성 중수염에서 좀 더 높은 빈도로 관찰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압박을 해도 압박되지 않는 그런 모양 변화가 없는 것이 특징이고, 그 다음에 혈류 증가. 그래서 주변으로 이제 혈류 증가가 이제 염증이 있기 때문에 혈류 증가가 있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괴전성 중수염 상태가 오면 오히려 이제 요 중수 자체 벽 자체에는 혈류가 감소를 하지만 그 주변 지방 조직으로는 혈류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어펜딕 폴리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수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이제 보통 있고, 이제 화동성, 뇌전성, 천공성 중수염으로 갈수록 이런 중수 분석 같은 경우 빈도가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 부위에 이제 염증이 생기면은 주변에 이제 지방 조직에 와서 둘러싸게 되는데, 이런 것도 이제 중수 초음파의 특징이고, 고에코로 둘러싸기 때문에 비교적 좀 찾기가 쉽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비천공성 중수염 같은 경우에는 13에서 54%, 천공성 중수염 같은 경우에는 31에서 64%의 빈도로 관찰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압세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이포에코에 관찰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림프 노드가 확장되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맨장의 벽이 같이 두꺼워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헷갈릴 수가 있는 게 소아에서는 충수염 외에도 급성 해맹장염, 그다음에 장관막 림프절염 등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반드시 충수염에 해당되는 그 소견을 알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감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 정리한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질문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배규환 원장님 증대 발표 자료를 제가 가져왔고요. 그래서 16세 여자분이시고 이제 하루 전부터 발생한 배구 통증, 구역감으로 됐고 이제 열은 약간 없었는데 요 부위에 이렇게 약간 텐데니스가 릴러턴스 약간 있었고 WBC는 정상 소견이었는데 초음파상에서 이런 식으로 충수가 관찰되었고 크기도 이제 1cm 정도로 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CT 영상입니다. 저 처음에 너무 커져 있어서 혹시 맹장이 아닌가 싶었는데 이게 충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찰되는 게 있고 이제 리트로 시클 타입의 충수였습니다. 넘어갈까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19세 남자고 이틀 전부터 발생한 고압부 통증이고 알레큐 텐데니스 있고 WBC 약간 상승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기가 밑으로 잘 포트레 섀도잉이 있어가지고 잘 보이지가 않는데 이 부위가 이제 수술을 하고 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돌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 검사상에서 이제 어펜디사이티스로 진단했던 케이스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오베스티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리니어 프로브를 사용하지 않고 컨벡스 프로브로만 이제 진단을 하신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충수가 커져가지고 이제 이렇게 맹관이 있고 이렇게 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 검사상 이제 페티사이트 나왔고 네 번째는 60세 여자분이시고 한 달 전부터 통증이 있었던 케이스라 좀 특이한 케이스긴 한데 이제 3월 8일날 2010년 3월 8일날 오셔가지고 이제 하신 초음파 영상이고요. 명확하게 관찰되는 것 같은데 여기를 이제 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긴 한데 사실 3월 2일날 먼저 CT를 찍으셨는데 CT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관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이제 한 달 지났으니까 이제 충수염보다는 다른 걸 생각하셔서 아마 내시경도 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상에서 이런 식으로 충수 부위가 이렇게 부어 있는 것을 충수 개구부가 이렇게 부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크로닉 아펜디사이티스가 있는데 거기 어큐트한 게 동반됐다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네 번째였고요. 다섯 번째는 이게 제 케이스인데 제 펠로우 동기가 이제 주말 지나고 갑자기 월요일 날 배 아프다 그래가지고 와서 이제 초음파 프로브가 있어가지고 그때 같이 충수돌기에 의심돼가지고 초음파를 했던 케이스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사진은 퀄리티가 좋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펠로 때 쓰던 장비가 컨벡스 프로브밖에 없어가지고 일단 컨벡스로만 찍었는데 대충 직경화 재보니까 한 1cm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 CT를 찍었는데 CT에서 이런 식으로 펠빅 타입으로 이렇게 빠지는 충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빠지는 것을
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이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첫 발표는 너무 좀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이 돼. 여기서 마이크 켜고 화면 나오네. 화면 나오네. 예, 하태경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첫 발표라 가지고 많이 준비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충수하고 소학원 초음파가 약간 뭐 정확한 랜드마크도 없고 모양도 애매하고 이래서 경험이 많지 않으면 발표하기가 좀 많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또 다시 보면은 다음에는 훨씬 더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그 다음 직내 발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